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공부는 음악 얘기나 민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보려니까 이게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적용해 보면요, 검은 백조는 예외적으로 있어요. 백조가 뭐죠? 하얀 뭐잖아요. 근데 흑조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를 가지고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 경향성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흑조가 있다 한들, 이런 예외적인 게 있다 한들, 백조라는 요 수화는 요런 새들이다라는 경향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걸 적용을 해보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벅차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모든 문화에다 적용해봐야 되잖아요. 모든 거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 나이 들도록 그 적용하면서 세월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적용을 못한 거죠. 아이고, 저도 뭐 실력도 딸리고 어떤 부분은 너무 모르고 이러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해본 겁니다. 언어, 신화, 사상, 예술, 종교, 의식주, 의례, 정치, 교육, 역사, 경제,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을 다 못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다 물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못할 것 같고요. 지금도 끙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언어를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재미있게 일상 구조에 대한 것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언어로 가봅시다. 순댓국, 탁주, 국밥, 빈대떡 참 좋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막걸리 생각나시는 분은 오늘은 제가 서귀포 늦게 내려가겠습니다. 저 혼자만 남아서 막걸리 한잔 하실 분들은 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국 문화는 더하기 문화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제가 많이 찾아낸 건데 이걸 우리 언어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에 모두 다 적용 못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언어 문법을 어떻게 다 적용합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발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발화를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9월 달에 제가 이제 기조 강연을 할 적에 소시르라는 언어학자의 랑구와 빠룰이라는 얘기를 제가 슬쩍 했어요. 자세히는 못했어요. 언어학 하시는 분은 이 랑구와 빠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랑구에 대한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 그거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을 보고 하라고 그러고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고요. 빠룰, 실제로 쓰는 거, 아니 문법에 맞건 틀리건 상관없어. 그냥 이 사람들은 저렇게 써. 근데 이 사람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이렇게 써. 혹시나 다르게 쓰고 있다면 그건 문화적인 뭐가 개입되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찾아본 겁니다. 발화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말을 이렇게 내놓는 구조,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발화용법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용법이 있어요. 용법이 달라요. 그걸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발화구조부터. 우리나라는 언어도 3분할, 2분할, 비대칭분할 바글바글해요. 일본은 거의 다 2분할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말 어떻게 달린다고요? 푸드도 쨍그랑 따르릉 막 이게 막 쏟아져 나오죠. 우르르 쾅쾅 비대칭으로 막 하죠. 쟤네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르르 쾅쾅 하면 말로만 해요. 우르르 쾅쾅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막 때리는 느낌 안 드세요? 안 드시나 봐. 우르르 쾅쾅. 세게 안 해도 우르르 쾅쾅 해도 벌써 뭔가 묵직한 것이 팍 오는 것 같죠. 근데 일본은요 그렇게 안 해요.
도로 그래요. 어떻게 도로가 천둥치는 소리일까? 나 그게 우리 감정으로 안 맞는 거죠. 도로 그러면 천둥이야 쟤네들. 우리는 우르르 뭔가 좀 해야 이게 우리는 커요. 이게 커지고요, 부풀려요. 더하기 구조예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이게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요 다 암기 못해서요 써왔어요. 막 조사한 거 막 말해주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잔뜩 써왔거든요. 해볼까요? 자, 우르르 쾅쾅, 도로 또는 고로 문 두드리는 소리. 우리요 문 두드리는 소리 똑이잖아요, 똑. 근데 한국 사람은 똑하라고 그러면 답답해. 똑똑만 해도 너무 답답한 거야. 똑똑똑 해야 시원함을 느낍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졸일까요? 졸졸일까요? 졸졸졸 해야 시원해요. 그 희한해요. 일본은 문 두드리는 소리도 도쿤 끝이야. 우리는 똑똑똑. 그래야 시원합니다. 희한한 거죠. 우리 무의식이 개입하고 있는 무의식이 우리의 문화 무의식이 개입하는 거죠. 더 가볼까요? 밝고 활짝 웃는 걸 우리는 어떻게 웃는다고 그러니까? 까르르 깔깔깔 이렇게 웃죠. 쟤네들은 게라게라 웃어요. 자, 흐뭇하게 웃는 거, 입 해벌리고 해 웃는 걸 해벌쭉 한다고 그러죠. 우리 3비트. 쟤네들은 데레데레. 안 거야. 정신이 없어. 해롱 할 때 헬렐레 그러죠, 우리는. 헬렐레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메로 그래요. 심통이 났을 때 우리는 어때요? 뾰루퉁하잖아요. 심통이 나면 뾰루퉁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뿌리 그래요. 약간 뿌리도 좀 심통 난 느낌이 조금 나긴 나네요. 자,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말로 자기 혼자 뭐라고 하죠? 궁시렁거리죠. 궁시렁. 쟤네들은요 갔다 그래요. 갔다. 우리는 궁시렁 그러잖아요. 수염 막 난 걸 뭐 어떻게 하죠? 우리는 덥수룩 더부룩 그러죠. 쟤네들은 모사 그래. 모사가 이게 수염난 기분이 난 안 들어요. 그런 아이들 걔네들은 그렇게 드는 모양이에요. 배고픈 소리 우리는 꼬르르. 쟤네들은 빼꼼. 왕창 깨지는 소리 와장창. 쨍그랑 다 그렇죠. 쟤네들은 가창 그럽니다. 절하별 소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따르릉 치링. 예. 아침에 일어서면 머리도 그렇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부시시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쟤네들은 보샤가 부시시인가? 도리어 보샤하니까 반짝반짝하니까 그래도 쟤네들은 보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제가 반만 얘기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리듬, 본성적인 리듬, 우리나라 본성적인 리듬이 이분할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 돼요. 왜냐면 이분할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우리나라에 이분할 하나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분할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나 우리는 3분할과 비대칭 분할을 잔뜩 바꿔놔요. 근데 일본은요, 예컨대 한 1000개를 조사하면 틀린가? 2분할에 틀린가? 한 대여섯 개 나올까? 없어요. 8분할. 그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조가 달라요. 발화 구조가 달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욕도 3분할에 개, 무슨 놈 다 이런데 얘네들은 빠가야. 그거 끝이에요. 예, 아시죠? 욕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욕 얘기 나오니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세상에요. 음식 얘기할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욕 얘기 나오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국물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밥 먹을 때 국물. 없으면 안 돼. 좋은 거 아니에요? 국물 우리 좋잖아요. 세상에요. 국물을 가지고 욕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더하기 음식이 발달해서 국물이 많아 지글탕지글탕하는 이 상황에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학에 있으니까 국물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너 국물도 없으면 아이 좋아 그러죠. 걔네들은 본래가 국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가보면 물론 일본도 뭐 국물 내서 먹는 음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마른 음식을 먹으면서 물 조금 갖다 놓고 이것만 계속 먹다가 조금 먹고 그래요. 정말 일본 가서 지금 일본 사람 야박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가보면 달랑 가면요 밥하고요 우메보시만 먹는 게 있어요. 우메보시 또는 생강 빨갛게 한 거 몇 개 썰어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거 뭐 음식 제목을 잊어버렸지만 뭐 밥은 메시라고 그러지만 그거 달랑 가져오면요 그냥 자기가 물컵 바다다가 갖다 놓고 이것만 꾸적 먹다가 살짝 먹고 이것만 먹어요. 야, 한국은 기본적으로 밥은 당연히 국물이 따라오죠. 근데 없죠, 일본. 기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너 국물 없어 그러면 욕이 돼요. 야, 희한한 나라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시죠? 왜냐하면 평생 다 다자인으로 살아왔거든. 깨어있으려고.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진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우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우리, 여기 저희 집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의 집사람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써요. 우리 남편. 네, 우리 남편. 그렇잖아요. 근데 나의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면 큰일 나잖아요. 나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남편이라고 하죠. 이걸 뭐냐면, 우리를 주체화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이거 나옵니다. 우리를 주체화하는 건데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걸 그냥 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화시켜요. 우리. 그러니까 주체인 내가 우리라는 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일본은 반대예요. 집단도 나라는 틀 속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일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일본에는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라고 쓰는 말이 있긴 있는데 요 말이 아니에요. 와레와레, 와다시다치 그런 말을 써요. 와레와레가 뭘까요? 나나입니다. 나나께서 여러분에게 나나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야. 나나 우리예요. 우리 나나가 나나 와다시다치 나들 와다시가 나거든요. 다치는 들 복수했거든요. 나들이 우리야.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복수적 발화를 하는데 얘네들은 단수적 발화를 하죠. 글 써보시는 분들 글 쓰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해왔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제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문법적. 발화가 아니고, 빠롤이 아니고, 랑그. 실제 문법적으로.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문법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틀렸죠. 어떻게 틀렸어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많은과 사람들이 같은 뜻이잖아요. 복수 개념이고. 딩동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가 복수를 겹쳐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쳐보세요. 많은 사람들 하면 빨간 줄 쫙 뜹니다. 틀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에도 틀렸습니다 하고 딱 떠요. 왜? 여러하고 사람들이 중복이 되잖아요. 틀을 빼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요? 실제 발화가 어떻습니까? 실제 발화, 말하는 거. 저 문법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뭔가 이상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즉 우리의 언어 구조는 복수적 발화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런 발화가 거의 없어요. 단수적 발화. 자, 깊은 얘기하려면 한없이 가서 의미중첩도 많아요. 우리는 이게 더하기야. 우리는 자꾸 더해. 선생님, 사장님, 대통령도 발음하기가 대통령하기가 힘든데 대통령님만 하니까 더 힘들어 발음이. 그래도 뭔가 님자를 안 붙이면 이상해. 그래서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 아베 수상 있었죠. 국민들이 아베 수상 안 해요. 아베상 그러죠. 몰랐죠. 아베상이라고 말해요. 아베상. 국민들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일본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면 이재명 씨 그런 말이에요. 아, 이재명 씨가 말했는데 이거예요. 지금도 걔는 그렇게 써요. 이재명 씨가 하는 식으로. 지금 여자 이름이 뭐죠? 다카이치. 다카이치인가? 네. 다카시. 아, 다카이시? 있지. 아, 다카하시? 다카이시? 하여튼 뭐 이시인지 모르겠지만 다카이시라고 해봅시다. 다카이치인지 다카이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다카이시 무슨 뭐 슈쪽 그런 거 없어요. 다카이시상 그러죠. 다. 네, 다카이시상이에요. 아베상. 그래서 흔히 아베상 그러죠. 선생 님자 없죠. 사장 님자 다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님자 붙이라. 선생이 어떤 말이냐면 높임말입니다. 김구 선생님이라고 그럽니까? 김구 선생께서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그러죠. 김구 선생께서 하죠. 본래 선생 자체가 존칭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존칭어인데 다시 존칭 의미를 붙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발화가 우리는 구조가 충첩해요. 초등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선생은 높임말이다 가르쳐요. 이 높임말이야. 아, 높임말이구나. 순진한 초등학생 쉬는 시간에 김 선생 부르면 큰일 나죠. 너 이리 와. 아까 선생이 높임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식아. 다시 높임말을 높인 존칭 의미를 붙여야지. 우리는 의미를 충첩해요. 그러니까 참기름 사세요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해줘. 정말 진짜 참기름 사세요.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충첩시키려고 그러죠. 아,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한번 미인이면 될 걸 뭘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다 싫어하시나 봐. 나만 좋아해.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네. 족발 좋아하세요? 예. 발족. 족은 뭐고 발은 뭐예요? 다자인이 돼서 보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현상에 예민한 의식을 가져보면 이상한 것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우리는.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해도 옛날 대우 빌딩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전에서 만나지. 역전 앞이면 글로 가야 되는데 역 앞에서 만나지. 의미가 충첩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근데 반대로 일본은 빼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우리는 더해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일본은 빼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얘네들은 텔레비전 잘라버리잖아요. 가라 오케스트라 잘라버리잖아요. 인사법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2004, 5년 내가 오래전 얘기여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뭐 15, 16년 전 또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 가면은 ICU 대학교라고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포항인가요? 네. 한동대학교가 벤치마킹한 대학교가 거기 ICU 대학교인데 거기는 이제 이제 주로 영어로 교육을 해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제가 한국하고 일본 문화 비교 연구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강연을 한번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일본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서툰 일본어로 그래도 어떻게 일본 사람도 좀 웃겨야 될 텐데 딱딱한 강연만 하면 그렇고 이게 대학에서 개방 강연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대학 학생들만 하는 게 일반인들도 잔뜩 와 있는 거라서 개방 강연인데 그래서 좀 쉬운 웃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얘기했다가 더 썰렁해 버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서툰 일본말로. 나는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그 이야기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난 막 이상하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거거든요. 곤니치와 그럼 뭐가요? 일본어 조금 아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곤니치와. 곤방와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낮에는 곤니치와 합니다. 이른 아침 와요 고자이마스 합니다만 그건 아침에만 잠깐 하고 대개 낮에는 곤니치와 그러죠. 저녁 어슬어슬하고 밤 되면 곤방와 그럽니다. 근데 그게 칠판이 없어서 못 씁니다만은 고는 지금 금자입니다. 금자. 금. 오늘 하는 말이 금. 예. 지금 금자 아시죠? 네. 곤니치는 날릴자입니다. 날릴자.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날릴자를 낫으로 그때는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인사돼. 오늘날은 은자 붙여서 오늘날은 그래요. 밤 되면요 심각한 거예요. 나는 심각한 거예요. 외국인은 여자가 와서 오늘 밤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너무 이상하다. 당신 내가 나한테 와서 오늘 밤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자기네 막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지. 맞아. 근데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대요. 왜 그럴까요? 다스만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민하게 딱 들여다보면 현 존재가 돼가지고 의식하는 존재가 되고 딱 보면 우리 인사말이 이상하네. 오늘 낮은 하다가 밤 되면 오늘 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말이 있었겠죠. 당연히. 오늘 낮에는 뭘 잡수셨어요? 또는 건강하길 빕니다라든가 뭔가 있었겠죠. 근데 다 잘라 번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잘라 던진 건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 오늘 낮은 건강하다. 알아들을게. 오늘 밤 알아들을게. 다 잘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는 붙이지 못해서 한달인데 쟤네들은 던져버리지 못해서 한달이다. 이게 발와 부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더하기 구조네, 얘네들은 빼기 구조네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발화 용법으로 가볼게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강의 내용, 오늘 강의 내용 지금 5분의 1도 못했습니다. 갈 수 있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왔다리가 되니까 쟤네들은 저기 여기 반대로 합니다. 아찌고찌 이따리 기따리도 쟤네들은 갔다리 왔다리.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주로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갔다리 왔다리 얘기합니다. 거친 욕설 많고 소심한 욕 많고 발화용법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주체와 우리 주체와 와리와리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고요. 직설적 화법이 많죠. 우리는 뭐 싫어. 난 뭐 이러죠. 근데 일본에서는 메이와쿠 화법이라고 해서 이게 한자말로 미혹이잖아요. 메이와쿠. 그러니까 민폐시키는 걸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민폐를 어떻게든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 다음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는 드러나는 의미입니다. 긍정과 부정을 드러내죠. 전 못하겠습니다. 난 할래 이러죠. 근데 일본은 소데스까 하이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데스까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내 말 들었다 하면 안 돼요. 일본에서는 예컨대 막 뭐 의논하잖아요. 의논하는데 일본 사람이 제가 뭘 설득을 하잖아요. 소데스까? 소데스까? 하이 와카리마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속으로 됐다 되긴 뭘 돼요. 그렇죠. 여기는 긍정을 부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이왔고야 미안하니까 아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도리어 이것을 긍정도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요, 요 오모시로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재미있다죠. 우리는 재밌다잖아요. 일본에서 오모시로이라고 그래요. 일본 오모시로이 재밌다죠. 일본 말로 오모시로이가 재밌답니다. 그런데 글자가 이겁니다.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하얗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겁니다. 아 재밌어는 얼굴이 하얗다 이런 겁니다. 얼굴이 하얗다 이게 재밌어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뭐 막 재밌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하얗다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에요. 오모시로이 하는 말이 이게 얼굴이 하얗답니다. 이게 요거 생략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 가부케나루 요거 쫙 칠하는 거 있죠. 하얗게 칠하는 거. 이걸 오모시로이라고 합니다. 오모시로이. 일본의 화장법, 가부키나 화장법이 막 이 떡칠을 해요. 두툼하게. 막 발라버리고 두툼하게 하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네. 화난 표정이지. 그래도 뭐 예민하게 보면 좀 발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난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사랑스러운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몰라요. 숨겨져 있죠. 일본은 하얗게 떡칠해서 숨겨진 상태를 재미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좀 무섭긴 하지. 하나도 재미없어요. 우리는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재미있어요. 근데 일본은 숨겨져야 재미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면백, 이걸 얼굴이 하얀 것을 재미있다고 하는 오모시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제가 이걸 했더니 일본 사람도 몰랐다고. 왜? 그냥 오모시로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말도 보면 이상한 것들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니까 찾아내지 못할 뿐이죠. 시간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게 우리가 언어도 비교해 보니까 더하기 구조고 일본은 빼기 구조더라. 신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해드릴 부분인데 벌써 1시간 됐네. 큰일 났네. 네, 좀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삼성신화 잘 알죠? 환인, 환웅, 단군. 네. 일본의 요 실화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원고에도 제가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고쳐가면서 제가 번역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본 이걸 다 아실 테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일본 것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신화도 몇 페이지인가 원고 몇 페이지 있습니다. 예. 일본의 아마테라스 신화는 그냥 일본 이런 요 한자를 읽는 거는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한 또는 소라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라고 읽어요. 모르죠? 테라스, 요건 오오, 요거는 미, 요거는 카미.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는 요거 두 글자가 아마테라스고요. 요거는 오미카미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흔히 아마테라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읽으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거 뭘 느끼시죠? 이게 우길승천기 아니에요.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가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여기서.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얘네들을 극복하려면 얘네들이 뭔지를, 이 신화의 구조로. 이것만 갖고 한 2-3시간 했으면 재밌는 것도 다 말씀해 드릴 텐데 이게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마테라스 신화를
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신들이 있어요. 바글바글. 그런데 거기 중요한 어떤 신이 남자신 여자신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신들의 자식을 낳죠. 우리 신화에는 그렇게 뭐 복잡한 관계가 없죠. 신을 낳아요. 근데 3명을 낳아요. 큰 자녀가 아마테라스예요. 큰 딸입니다. 여자입니다. 아마테라스입니다. 그 다음에 스사노라든가 그 밑에 이제 그 동생 2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아마테라스 딸에게 너는 하늘 쪽에 와서 하늘의 일을 봐라 하고 하늘의 권한을 줬어요. 나머지 1명은 땅이나 봐. 너는 바다나 지배해. 이래가지고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밑에 동생이 열불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쳐들어 올라가요. 하늘로. 하늘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담당했던 녀석이 올라가가지고 누이 어디 갔어? 누이 어디 갔어? 나와! 이게 한 거예요. 누이 죽이려고 했겠죠. 나와! 어디 갔어? 자, 잘 보세요. 이때 아마테라스가 태양을 상징합니다. 원래 태양은 뭡니까? 밝음을 상징하죠.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아마테라스가 굴로 숨어들어요.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신화에는 굴 속에 있던 호족과 이제 그 곰족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밖으로.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일본은 밝음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기 좀 나중에요 신화 소분석을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이 줄거리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막 하니까 큰일 났잖아. 이게 자기네가 제일 이 대장으로 딱 삼으려고 했던 아마테라스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신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 신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 못된 놈한테 막 압력 넣고 너 죽을래? 막 압력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여기를 태양시로로 모셔요. 네, 겨우. 요게 기본적인 신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신화 구조. 그래서 이 신화는 무슨 홍익균과 제세와 그런 가치관의 얘기도 안 하고요. 저 밑에 있는 일본 땅을 잘 살게 만들어야지. 여기 피리고치입니다. 일본 국토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디에 피리고쳐요? 일본 땅. 우리는 우리 땅에 피리 안 꽂혀요.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죠. 진짜 이 대단한 나라예요. 널리 세상 고조선을 이롭게 하자가 아니에요. 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일본 국토라고 딱 찍어요. 일본 국토로 들어가서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아마테라스 그걸 좀 읽고 왔으면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시간 없어서 요 정도면 대충 대략 그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국신화에는 잠깐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국신화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제 원곡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집단의 경향성을 직접해요. 여기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현재까지 살아 숨쉬어요. 일본인에게도 살아 숨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신화가 알게 모르게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민족적 공유와 공감대가 매우 강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다 내재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미 내재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전개 과정은 어떻게 봅시다. 우리나라는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하잖아요. 신화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집안의 역할이에요. 여기는 대물림 오면서 평화롭게 다 넘어가요. 환인, 환웅, 단군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물려줬다거나 형제간의 싸움이라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형제간의 아주 칼부림이죠. 신화 자체가 그 도망가고 그래요. 이 신화 자체가 그래요. 네. 대립하죠. 처음부터 평화로운 존재,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지배체제를 구축해요. 일본이, 저는 일본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잘 모르지만은, 일본 안에서, 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그러면서 지배를, 하나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그러한 이제 민족이거든요. 이 신화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어둠에서 밖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얘네들은 밝음에서 불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히키코모리가 뭔지 알죠? 네.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뭐예요? 방에 처먹는 혼자예요. 뭐 외톨이이기도 하죠. 외톨이보다 더 정확하게는 은도라는 사람. 방에 그냥 콕 박혀, 방콕이에요. 콕 박혀서 나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의 지금 젊은이들이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상징이 뭘까요? 히키코모리의 상징. 아니 몰라도 제 강의 쫙 유추하면 딱 답을 알 수 있어요. 히키코모리의 상징이 뭘까요?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예요. 그렇게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히키코모리의 상징이 아마테라스라고. 근데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태양신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태양은 지배하는 거고 자기는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의 상징 아마테라스. 놀라운 거죠. 지금도 젊은이들이 흔히 얘기하죠. 너 아마테라스야? 너 히키코모리야? 이런 거죠. 상징이 되는 거죠. 너 아마테라스야? 놀랍죠? 예. 인물 성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삼성의 연계 역할, 얘는 일신 지배체제고요. 빨리빨리 갈게요. 남성 중심입니다. 환웅도 벌써 남성, 여기 여성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본의 신화 분석한 학자들의 분석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남성으로 만들려고 막 해요. 네. 남성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잖아요. 어떤 분은 남성적이라고 썼어요. 근데 관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남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예쁜 외모, 귀여운 외모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요, 우리나라는 어른스러움을 좋아해요. 일상적 인식이 기본적으로요. 근데 일본은 어른스러움을 싫어합니다. 아동스러움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어른들도 아동스러움을 좋아합니다. 인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섬기거든요. 우리도 하늘 섬겨요. 얘네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우리 하늘 너는 못 섬겨. 임금만 섬겨. 백성은 섬기지 마. 그러나요?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대 부족 국가들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본은 아니요. 일본은요, 황실만 안에 아마테라스를 섬겨요.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게 막아봤어요. 이야, 희한하네. 막아가지고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세 조금 이후에 풀긴 풀었어. 섬겨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 신사, 일본말로 진자, 아마테라스 못 섬겨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아마테라스 가는 걸 두려워하죠. 왜? 황실의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의 신의 체계, 신 하나의 체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테라스 이 대표적으로 이 섬기는,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의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어요. 걔네들은 최고니까 궁자 붙이죠. 신궁 그러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나고야,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 가운데쯤 보면 나고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고야 도시 조금 남쪽에 한 기차로 한 1시간 중간, 하여튼
막 멀진 않은데요. 그 정도 가면 이세라는 미에현 이세시 그 마을 그 도시 이름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세시가 있어요. 그걸 이세신궁이라고 해요. 이세신궁에 가면은 아마테라스를 합니다.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참배 그걸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신 지배체제 시대니까 조심스러운 거겠죠. 네. 우리도 아마 그러겠죠. 우리가 일본인 입장에서라면 어쨌든 지금은 누구나 섬길 수는 있으나 지금은 옛날에는 중세까지는 아니 막아버렸던 거죠. 우리와 인물 성행의 구조도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홍익인간 제세와 아주 우리는 관념적이에요. 실제적인 게 좀 약해요. 일본이 철학이 발달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철학이 발전 안 합니다. 한국은 철학이 발전해도 발전 안 했으면 좋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관념적이죠. 일본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일본인 분하고 친하게 지낸 분인데 대화하다 보면 항상 이것에 걸려요. 나는 하다 보면 여기로 자꾸 가고 있고 그 사람은 자꾸 여기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네, 지금도 그래요. 네. 선생님 제가 오늘 동창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홍익인간이 이제 힘이 있다고 이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창이 뭐라 하냐면 홍익인간이 뭔 말이길래 힘이 있느냐고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올바른 알면서 비롯되어 모든 사람에게 이익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네. 예. 그 말 없었으면 홍익인간이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여기는 하나, 질서, 일본이 순수를 강조합니다. 질서를 강조하고 잘 아시죠? 좀 대충 일본 사람도 그렇죠. 질서 좋은 거죠. 그러나 뒤집으면 나쁜 겁니다. 순수 좋은 거죠. 뒤집으면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질서 지켜 하는 말은 하나의 틀로 묶겠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순수 요것만 해. 그런 거 다른 잡스러운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본은 그 순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빼기가 발달한 거죠. 들어오지 마 요것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섞어. 좋든 싫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섞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우리는 다양성을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요걸 강조한다. 그러니까 통제와 억압이 되죠. 그 다음 가볼까요? 융합. 여기는 황조신, 천황. 그 신이 아마테라스가 천황래 가문의 조상신이다. 이 개념입니다. 천황이 나는 지금 천황 말고 그전 천황이 우리는 백제계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아마테라스 뭔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그래요. 예.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종교 혼합이 되죠. 우리는 이 신화 속에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삼공유사에 주로 나오는 거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유교적인 게 있고 도교적인 것도 있고 신선이 됐잖아요. 단군이 신선이 됐든 다 샤머니즘적인 것도 다 섞어져 있죠. 얘네들은 오직 신도로만 귀속이 되죠. 계승, 여러 부족의 통합, 만세일기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이걸 외쳐요. 난 그래서 어떨 때는 돌아요 꼭지. 때가 없던데 만세일기를 외치냐? 만세일기가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세상은 하나의 계통으로 통일된다. 어느 계통?
자기네 나라 천황계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계통 천황. 그러니 천황은 이름이 있어요? 성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네 천황이 딱 대장이고 너희들은 다 한국도 어디다 우리 계통이야 나 임마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이름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성씨가 있으면. 그러면 당신도 그 성씨 족보잖아 해버리면 이 쪼그라들잖아요. 예? 천황은 천황 가문은 이름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알아들으세요. 예. 성이 없어요. 이름만 부르죠. 모르셨나요? 야 모르셨구나. 예,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시네요. 그러니까 이 성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씨조선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일본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왜 이씨조 그냥 단순하게 이씨조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불렀으니까 기분 나빠서 못 부르겠다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네도 성씨가 있고 자기네도 어떤 계열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계열이 있으니까 당신네는 이씨조선이고 그런 뜻으로 썼다면 뭐 그렇게 막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네는 성씨가 없어 세상을 지배하는 만세일계의 계통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씨조선이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 밑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조라고 안 하고 이씨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씨조선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서 쓰지 말자고 하는데 이씨조선 국밥집인가? 유명한 집이 있더만요. 있죠? 예? 이조 삼계탕. 이조 삼계탕인가요? 그걸 바꾸라고는 못하겠더라고. 그 고유명, 자기네 상품명이니까. 이조하고는 그게 이씨조선. 어쨌든 우리가 그걸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10분만 그래야 되겠네요. 예. 너무들 힘들어하시는데 80분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쉬겠습니다.